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소홀한 지각을 안 했는데. 네, 지금 또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대로 또 투자 남는 시간을 갖고 오늘 뭐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부터 깔끔하게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이 지금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수 체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기본적인 협회 차원에서 연수가 좀 이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국가가 이번에 평생교육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에 다니는 평생교육사들의 보수교육을 의무화시키겠다라는 법조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상당히 이전에 되었어야 될 법이기도 한데 이제서야 이제 그게 교육이 의무화된다라는 게 사실 좀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평생교육사가 13만 명이나 되는데 과연 현장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사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뭐 10%도 안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연수, 그러니까 모수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 평생교육사는 또 더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협회 차원에서 그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의 보수교육도 협회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을 갖고 있지 못한 평생교육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을 협회가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논의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1차로 서울에서 평생교육사들과 한번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반영을 해서 오늘 선생님들께 잠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들으시고 또 선생님들 의견을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육연수분과장이신 이소영 선생님께서 먼저 잠깐 이렇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으니까요. 힘찬 박수. 제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냥 거기 앉아 계시면 좀 하자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간단히 한 7장 정도의 PT를 어제 준비해서 왔는데요. 일단은 그 평생교육사가 전문가냐, 현장에서 어떤 훈련 체계를 갖고 일하느냐 이런 하여튼 이런 끊임없는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이제 회장님 올해 계시면서 이제 교육 연수 체제를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된다. 법적 근거도 미리하고 또 현장에서 교육 연수 체제가 구축된 바가 없이 연구들만 교수님들 위주 국평원에서 몇 가지 연구들만 있었지 실제로 평생교육사 전체 대상을 하고 있는 연수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 올해 이제 시작된 이 저희 협회 이사의 그 여러 의견 중에서도 교육 연수 체제를 좀 굳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의지가 가장 높은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연수 체제는 주로 공공 영역에서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들에게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연수 체계나 뭐 공문을 받고 나가서 자기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역량을 높이는 부분은 진행되는 바 있지만 사실 그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등록되지도 않은 그 많은 민간 평생교육사들을 협회가 어느 만큼 끌어안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역량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연수 체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많은 프로세스를 검토받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시작은 됐어요.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민간을 다 아우르는 공공영역과,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했던 거 위에 이제 현장의 얘기를 담는 시간으로 오늘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PT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가 2019년 10월 16일 저녁 7시 퇴근 후에 저희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마포에 있는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때 당일 한 20명 내외 분들이 많이 오셨고, 오산시 뭐 종로구의 동평생교육사 신규도 오시고 또 뭐 강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꽉 찬 상태로 그날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간단히 연수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날도 이제 이렇게 좀 굵직한 뼈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오시아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해주셨는데, 연수 체제에 딱 국한돼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리고 요구가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2시간 넘게 진행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기초지자체 협회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회가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연수는 또 어떻게 연계해야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금천지회장님이 특별히 전날 오셔가지고 지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활동들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연계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및 네트워킹에 관련된 연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발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그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함께 네트워킹에서 연계해서 보여주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연수센터에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수가 필요하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단발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는 몇 개 진행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리고 소수의 인원만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늘 우리가 모이면 얘기 나오는 직렬화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저희가 이건 이제 공공영역에 조금 준한 얘기긴 하지만, 공무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평생교육사가 직렬화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연수 보수 체제를 정식으로 하고 그것이 성과에 반영되거나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받은 그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와 함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다 이게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저는 민간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보수 체계를 받으면 그 보수 시간이나 이런 영역별로 다 자기가 관리를 해서 그것이 뭐 취직을 할 때든지 진급을 할 때 반드시 그게 성과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오늘도 사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근무하시느라고 사실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있지만, 이런 문제들까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보수 체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장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균형을 다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말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연수 방법에 뭐 강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육의 질, 뭐 강사 과정 전반에 대한 어떤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적 개선을 누가 담보할 것이냐의 얘기부터 뭐 미래지향적인 뭐 학습 내용을 좀 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평생교육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조직 관리, 팀에서 어떻게 협업하면서 일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 배웠던 과목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조직으로 일하면서 사실 인적 갈등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 영역도 그건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직으로 팀으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조절 관리, 갈등 해결 방식에 실행에서 진짜 필요한 문제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위계문화, 소통문화 많이 나왔고, 쓴소리로 뭐 일부 이제 어느 박사님께서는 다 급수만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이 같이 업무 능력과 역량이 향상되지 않는 평생 교육사들에 대한 뭐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라, 이런 얘기를 꼭
각계각층에서 다 왔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날 많은 얘기 중에 우리가 이제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던 멘토들 또 구루들이 신규 평생교육사를 좀 이끌어내고 키워내는데 시간과 이 노력을 아끼지 말고 이제는 내놔서 그걸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담은 이야기를 제가 오늘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1차 모임의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렸고요. 요거는 방금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 체계에 대해서 조승래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실행 단계나 고민의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연수 체계가 좀 힘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관심을 갖고 보수 체제만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제가 한눈에 보시기 쉽게 이제 이 저희 평생교육사 그간 연구됐던 역량 과정, 뒤에 보시면 이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 역량개발 단계에 대한 구성 원칙으로 이제 용역을 써서 이제 마련한 건데요. 저희가 보통 평생교육사가 이제 직위를 보면 맨 아래 보시면 3급부터 2급 초급 들어가서 바로 2급 B, 그 다음에 팀장급의 2급 A, 그 다음에 기관장급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팀장도 사실은 이 분야에 들어가긴 하는데 1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역량들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3급은 문제상을 대처 역량이 기초적인 지식을 좀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바로 2급 B죠. 이제 바로 직장생활에 대한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거는 또 이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조화하고 대안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준으로 한 교육 개발이 과정이 나와져 있어요. 이 국병원에서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급 A는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팀장급인데 여기서는 전문가적 식견과 그 다음에 전후방 지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조직 구성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실 현장에서 팀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팀장으로서의 어떤 업무나 역할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실무를 급급하게 해결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가 1급인데요. 이제 저기에서는 구루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고의 전문가죠. 그 분야에. 제가 볼 때는 30년 이상 기업에서는 엄청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데 저기에서는 아이디어 이노베이터라고 할 만큼 통찰력과 그다음에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량들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사들이 1급부터 3급부터 1급까지 했을 때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자기의 급수에 맞는 현장에 맞는 그때그때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계좌 그 과정이 없냐 사실 있습니다. 국병원에서 이미 다 만들어놨고 국병원하고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우리 이제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도 또 실제로 이 보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짜라 마라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론적인 틀이고 현장에서는 거의 그거가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런 연수는 예산도 적기 때문에 이 공문을 본 몇 명의 평생교육사들만 가서 들을 수 있고 1급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듣고는 있지만 전체 평생교육사에도 제가 퍼센트를 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극소수의 평생교육사만 몇 번 들은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우리의 연수체제를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기초 하에 제가 그간 연구돼서 보고되었던 3가지 연구 페이퍼를 평생교육 그 실습생하고 저희 사무국장님하고 상반부에 좀 같이 틀을 가지고 고민 작업을 했습니다. 교육연수 분과는 사실 분과장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는 봉사직이고 제 밑에 실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 이사진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을 내서 이제 이 연수체제를 함께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이 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병원 거를 바탕으로 했지만 저기서 보면 1급, 2급, 3급 똑같이 이제 툴을 가져가고 기초 직무 과정에서 3급과 2급이 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과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급과 1급은 직무 연두세 보면은 아까 말한 정책 기획, 요구 분석, 운영 평가, 컨설팅, 성과 관리 부분이
굉장히 더 주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세 개의 이제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제가 그래도 좀 나눠봤고, 오른쪽으로 해서 실전 특화 과정, 그 다음에 솔루션 캔이라고 해서 이제 실전에서 현장에서 평생교육사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정말 필요한 연수들을 좀 제가 고민해서 급수별로 다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전 특화 과정을 보면 상급, 취업 전이죠. 저희 평생교육사협회가 이제 이 취업을 하지 못한, 그다음에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평생교육사들에게 취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수 체계도 굉장히 필요하고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면접이나 자소서 쓰기, 스펙 쌓기, 일자리 정보, 장문면허 나와서 이제 평생교육으로 진입하는 문턱을 낮춰주는 문제에 관련된 연수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입 병력직으로 보면 이제 막 조직에 들어가고 기관에 들어가고 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 조직 업무 관련 법령의 이해가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책 사업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단위 프로그램만 집중해서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조직과 행정과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신규 평생교육사 교육이 굉장히,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를 취직해서 들어가면 평생교육사를 전담해서 누군가 신입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보니까 좋은 선임을 만나면 잘 배워요. 그런데 안 좋은 선임을 만나면은 그냥 10년, 20년을 말아먹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멘탈 해킹을 하면서 울면서 지새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로 취직을 하게 되는 신규 평생교육사에 대한 교육을 공공영역에서의 프로세스, 민간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협업, 그다음에 갈등 해결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크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툴킷이나 어떤 이런 교육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사실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가장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 평생교육사는 업무로 이르라고 현장가이긴 하지만 문서 능력이 상당히 유합니다. 기획서도 써야 되고 결국 결과 보거나 정책 사업에 대한 기초 작업들을 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서 기록의 기술,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담은 것들은 제가 다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담아놓은 거고요. 이제 2급 A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주로 사업 워크숍, 포럼 기획, 요즘에 뭐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많은 지자체에서 포럼 기획이나 워크숍을 이제 전문가에게 많이 의뢰를 하고 위탁을 많이 찾긴 하지만, 사실 그거를 자기 사업이나 워크숍을 기획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써먹을 수 있는 워크숍, 뭐 이런 이제 기획을 하는 법, 이런 부분들도 이 연수체제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거고,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물론 이제 성과 지표가 있고 NCS가 있고 다 있겠지만 자기의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통계적인 분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이 조직에서 기관 단체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바라보고 관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1급에서는 뭐 앉아서 이제 시간만 때우고, 우리 3명 다 기관장을 했지만 죄송하지만 뭐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꼰대 교실을 한번 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기관장들은 사실은 비전과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제시해야 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들은 이제 교육 조직 개발, 병력 개발, 교육 철학, 지역 사실 민간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그런 데 초점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마을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을과 우리가 자치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 점점 이제 뭐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뭐 여러 팀들과의 협업들도 이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럼 솔루션 팩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툴킷을 제가 그냥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길을 잃은 평생교육사에게라는 어떤 그 워크숍이 될 수도 있고, 뭐 힐링의 어떤 그런 거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년에 실제로 해볼 생각인데, 지난 1차 때도 이제 고민을 하고 헤매다가 이제 오산시에 한 평생교육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현장에서 많은 대답을 받아가시면서 굉장히 힘을 내고 가셨는데 의외로 선배나 멘토들에게 또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키고 찾아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내년에 좀 구상하고 있고요. 우리 또 그런 방식에서 콘서트나 특강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별 네트워크, 직접적 공모 사업, 뭐 네트워킹에 관련된 사업별 컨설팅을 우리가 현장 전문가들이 가면 어떠냐. 그래서 기존은 사실 이제 대학이나 용역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컨설팅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분야에서 뼈대가 굵은 현장의 실천적인 실무자들이 또 직접 투여돼서 그분들의 사업을 컨설팅해 주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사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공모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네트워크를 잘 연계시키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 위한 사이버 교육 연계. 뭐 지금 인재개발한 것도 있고 제가 공무원 쪽도 다 이제 이것 때문에 다 훑어봤는데 실제로 면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안 될 때는 사이버 교육이 잘 돼 있는 게 이미 너무 많아요. 개발돼 있는 게 무크도 그렇고 뭐 경평원에 있는 것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랑 연계시켜서 면대면 솔루션 팩과 실전 특화 과정을 하면 조금 더 이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개발되어 있는 사이버 교육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연계시킬까 이 부분도 계속 고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평을 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팔이 날리고 있는 뭐죠 그거 계좌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죄송합니다. 부평을 하면 굉장히 속상해지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고요. 이 계좌제를 활용해서 각기 평생교육사들의 자기의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의 이 계좌를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미 이제 개발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 몇백억을 들여서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차용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은 강사풀이에요. 저한테 요즘 페이스북에 그렇게 친구 신청이 많이 와요. 봤더니 다 뭐 레크레이션 강사, 무슨 뭐 캘리그라피 강사분들이 그날도 그래서 사실 이 강사 보수 연수 체제에서 훌륭한 강사를 데려와서 우리가 좋은 강좌를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저 강사풀을 아까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직무기초, 직무전문, 실전특화에 정말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풀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조직개발과 문제해결 방식을 가장 잘하고 있는 HRD 부분에 전문가들, 우리 김 원장님도 계속 제가 콜을 해서 이제 같이 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만들기 쪽, 그다음에 행정공무원. 제가 부천시에서 가장 협업이 잘 됐던 우리 과장님이 12월에 은퇴를 하신대요. 제가 평생교육사한테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행정에 대한 이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들, 뭐 강명씨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풀, 그다음에 시민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민교육 강사.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잘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나 뭐 이런 모더레이터 과정들 이렇게 해서 정말 굵직굵직한 다양한 강사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근거 있게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연수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고민 중이라고 했더니 벌써부터 문의도 많고 그럼 누가 강의할 수 있냐, 강사는 얼마냐 이 문제는 이제 차후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는 이 강사풀 구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하고 다 이제 함께 그것을 공유해서 같이 프로그램과 체계를 만드는데 이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335 클럽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제가 볼 때 뭐 30년 그 분야에 정말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된 구루단들이 있으면 현장 경험과 실천적인 안목지를 이제 신규 평생교육사거나 아니면 지금 한참 헤매고 있는 평생교육사들과 1대1로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좀 연계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진로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이재주 이사님께서 1호 평생교육사거든요. 공공영역에 그분이 올해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1호 그루가 되실 것 같아요. 관심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그분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호는 왜 5호까지라고 그랬죠? 사무총장님 55세 짧았잖아요. 나이가 넘어가요.
꼰대 이미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잘렸어요. 55세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335 클럽이라고 가칭으로 정했지만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평읍에서 올해 가장 이제 주력하고 있는 법 체계 모임, 공부 모임과 저희 연수체계 학습 모임이 있고요. 각 분야별로 실제 학습 조직이 만들어져서 공부하는 평생교육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학습 조직이 분야별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로 솔루션 페이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충남진흥원에서 이제 현장 평생교육사들을 위한 직무연수 또 연구 페이퍼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봤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이론적으로는 다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실천 역량 할 수 있는 것들은 확고한 평생교육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계 형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상황적 지식과 기술, 장학 통합점과 정체성 평생교육사로서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조직문화 절차의 이해라는 그 연구를 통해서 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이 6개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인 틀은 이 실천 역량을 실제로 발현할 수 있는 과정들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아직까지 이제 초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더 담아가야 될 건지는 뭐 내년, 후년 계속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 과정 중에 어떤 것이라도 먼저 시작하자라는 게 협회의 지금 의견이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 과정을 보고 프로세스면 프로세스 아니면 결과 뭐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오늘 다시 그 의견을 담아서 조금씩 이 툴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이소연 본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연수 체제를 만든다라는 게 뭐 단번에 이렇게 확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버전업이 필요하고 계속 현장을 담아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성해 놓고 연수를 하자 이러면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같이 병행돼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모델들을 어떻게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은 아마 끊임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장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진흥원을 평생교육 진흥원을 중심으로 이 연수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도 이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미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큰데 이 장벽을 허무는 연수가 지금 현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회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들의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 현장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느낌? 그러니까 소실되는 느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분의 전직 누군가 현직 한 분, 네, 이 소장, 관장,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그 경험은 평생교육사들이 갖기가 정말 힘든 경험이에요. 저도 못 해본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고 그게 이 연수 시스템 안에서 작동이 되게 만든다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회가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예전에 평산도시라는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기 전에 이제 2000년대 후반쯤에 이제 평산도시가 막 이제 태동하는 시점에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 평산도시를 공부하는 연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민간 영역에 있던 평생교육사 혹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이제 자리 없던 평생교육사분들이 많이 그 연수에 참여를 했고 실제로 그 연수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지금 평산도시에서 지금 베테랑이 되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어떤 협회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이후에 이 빠른 변화 속에 이 협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한 부분들 특히나 저는
아까도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이 인재에 대한 모습을 우리 협회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렇게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고민, 특히나 이제 평생교육사들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투정어린 이야기들, 뭐 불만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역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뭐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기서 좀 풀어주시면은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시 뭐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편하다 이러시면 지금 라이브 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도 괜찮은데 네. 어느 말씀이나